지난주는 고3의 해방의 날인 수능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알고 지내던 후배들도 있었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응원해 주었는데요. 수능을 보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수능을 보고 미래가 암흑이라면서 펑펑 울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펑펑 울었던 이 기억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였으니 공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수능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힘들었지 친구들과 함께했던 생활이,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술 없이 재미있게 살았구나. 나 알코올 없이도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저 술 자주 안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는 금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변명 같지만 정말 아니에요. 우리 학교로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 면접에서는 교복을 입을 수가 없어서 눈에 많이 띄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신입생을 맞이하는 예고편을 보게 되다니 학년이 또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체감이 되네요. 나도 20살 할래. 수능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문제지의 배속 문제 때문이죠. 11월 11일은 숫자의 생김새와 같은 과자를 교환하는 날이며 할로윈은 액을 막기 위해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날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은 무슨 날일까요? 개천절은 무슨 날인가요? 제헌절은 또 어떤 날이고요? 우리는 너무 놀이에 심취한 나머지 기약해야 하는 상식적인 날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래 요즘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해 라는 말을 보여주는 인터넷 짤이 있는데요. 성함, 조남, 거수와 같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주였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겠어? 라는 마음과 모르면 정말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짤이었는데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는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인 만큼 조금은 슬기롭고 똑똑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리가리 여우씨에 담아내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움이 샘솟는 시간 와리가리 여우씨 지금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언급했으니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교 탄생을 기리는 말로 기독교의 축제와도 같은 날인데요. 과거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종교 불문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날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와 예배의 축복을 의미하는 마스의 합성으로 즐겁게 축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독교, 천주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같은 말을 다르게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라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타종교로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3대계 살아간다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종교를 분리했다고 해요. 흔히 예수님을 포함해 그리스도교 이외인인 마리아나 사제도 신뢰한다면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로 분리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또한 두 가지로 갈라서게 되는데 바로 개신교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나누어졌는데 개신교는 카톨릭 교리 일부를 부정하면서 갈라져 나온 종교라고 해요. 교파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종파를 따져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기독교와 분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조금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야기하자면 저는 무교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저라는 자신을 믿는 편이죠. 종교의 다양성이 있듯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배척한다면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마음을 열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소재를 한 영화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소재로 한 영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을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감정 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인 사이코패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정확한 정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 둘은 언뜻 같아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한 채 둘을 구분짓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유년기의 결핍에 의해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진 유전자가 즉흥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 감정이 미숙한 것이 사이코패스,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감정 조절에 뛰어나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최근 매체에서는 처음부터 뒤틀린 사고방식을 지닌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스토리가 우세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인지점인데요. 처음부터 감정에 미숙하고 우발적인 사이코패스의 성향의 사람은 윤리나 법적인 개념이 없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지만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성향을 가진 사람을 사회에서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나 학교와 같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하지만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 자기 감정이 미숙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모든 감정에 이질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이 사람은 평생토록 알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변하는 것일까요?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가여운 사람일 수도, 사회를 검게 물들이는 악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의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며 일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성숙하다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인간이란 존재는 한평생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오늘 여우 씨가 조금은 은밀한 책을 준비했다고 해요. 한때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이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작가인 괴테가 겪었던 사랑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인 만큼 줄거리를 조금만 소개하자면 사랑해선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한 베르테르. 베르테르의 사랑을 완성시켜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선택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영어와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으며 베르테르 효과라는 명칭이 생길 만큼 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요. 금서로 지정됐던 이유 또한 모방 자살이라는 베르테르 효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숭고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극단적이고 모순적인 죽음이 아니었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의 전개가 편지체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몰이면 금물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에 불과한 이야기니까요. 여우씨가 준비한 네 번째 오디오북은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1편에 이어 2편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는 믿고 보는 책이죠. 편의점이 불편한 게 아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작품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 조금 색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소소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인간의 온정을 이 책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디오북 제작에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성우님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만큼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인물들을 만나실 수 있고 텍스트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들의 상황을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불편한 편의점에서 즐거운 감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다음을 기약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닥콩의 와리가리 여우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 기술의 이다빈, 이해찬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